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임차권은 일정한 경우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 그 대항력이라는 것은 물권과 달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임대인 이외의 제3자로는.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임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임대인 경우에 소유권을 양수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차권 등기,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동산에 대해서는 등기할 방법이 없죠. 통상적으로는. 두 번째,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 인도하고 주민등록이나 사업자 등록.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물론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도 되지만은 그 이외에 임차인이 그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이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거기다가 건축해가지고 건물의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를 한달지 이런 거가 되겠죠. 등기라고 했으니까 이전 등기도 되죠. 임대인의 소유였는데 임차인이 건물도 사가지고 건물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은 등기가 안 돼 있지만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대항력의 내용은 이제 임대인의 지위를 그 대항력의 상대방이 승계하는 거니까 임대인의 모든 채권,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차임 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했으면 그 채권은 그 대항력을 가지는 목적물의 양수인 그 집을 새로 산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 차임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건 이제 임차인이 가지는 건데 그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미치는 상대방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임대차가 종료하면은. 그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이 매수 청구권, 이런 모든 관계에서 양도인은 떨어져 나가고 양수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가 새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임채권, 장래의 차임채권은 이렇게 승계가 되지만은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 요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로 채권 양도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양수인이 연체 차임채권을 별도로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 차임액이 연체 차임액이 2기에 달해야지 양수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양도인한테 1기 연체했다며 나한테 1기에게 해당하는 액수 또 연체했으니까 합의 2기에게 해당하는 연체액이야. 그래서 해지하겠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별도로 연체 차임도 양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물의 소유권만 이전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그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되는데 이걸 그 임차인은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도 임대차 승계를 강요할 수 없으니까 임차인이 목적물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양도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양도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자가 자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수인이 이런 목적물에 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목적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겠죠. 담보 책임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양도인의 사기에 의한 경우에는
또 양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사기를 이유로. 예, 여기서 이제 담보책임 규정은 575조 1항이 되겠죠. 여기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575조 1항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이 담보책임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이 되니까 임대차에도 당연히 준용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이런 열거된 권리와 같이 본다고 담보책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목적물이 통상의 매매가 된 것이 아니라 경매에 의해서, 경매에 의해서 매수인이 그 경락을 받아가지고 매수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림으로 등기부로 볼까요? 예, 등기부 이쪽이 이제 갑구, 갑구이고 이쪽이 을구입니다. 을구인데 여기서 이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에게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병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줬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격려됐어요. 예, 이런 경우에 갑이 A에게 소유권 이전을 매매로 했을 경우에는 병은 A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그 갑과 병과의 맺은 임대차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병에게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유권 갑에서 A로 소유권 이전이 경매로 임의경매로 인해서 매각돼서 경락을 통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은 병은 A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경매가 되면은 보통의 매매가 되면은 이 을의 저당권은 그대로 여전히 존속을 합니다. 하지만은 경매가 된 경우에 갑의 이 물건이 경매가 돼서 A가 경매가 되면은 그래서 A가 그 경매 대금을 완납을 하면 그때 A가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완납과 동시에 이 목적물에 있는 모든 저당권들은 소멸하게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게 돼 버리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그 임차권이 살아남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 을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병의 임차권이 살아남게 된다면은 이 목적물의 가치는 경락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병의 보증금 액수만큼 저하되겠죠? 예. 근데 원래 을이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아무런 임차권이 없는 자기가 제일 첫 번째로 저당권을 설정받았잖아요. 예, 목적물 가치 전부를 자기가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뒤에 임차권이 설정돼 가지고 자신의 그 목적물 가치가 저하가 돼 버리면 자기가 이 경매 대금에서 받을 대금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경매가 됐을 때는 그 임차권의 대항력이 최선순위 이 담보물권이나 또는 그 최선순위의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나 이런 것보다 대항력 취득 시기가 늦으면은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 압류나 가압류도 이 담보물권이나 마찬가지 그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압류, 가압류 했을 때는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임차권이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그 임차권이 살아남게 된다면은 자기들이 원래 압류, 가압류했을 때 가치보다 저하가 되는 거잖아요. 목적물의 가치가. 그러면 자기들이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 제가 저당권이 그 경매가 되면은 경락이 되면 소멸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94페이지 보세요. 민사집행법 9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예, 압류, 가압류한 근거가 같다는 채권들도 경매를 해서 경락이 되면 그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경매 대금에서 이제 배당을 받으면 되니까 역시 만족을 받았으니까 그런 압류, 가압류 등기도 말소를 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민사집행법 144조 1항 2호하고 3호가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임의 경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경매에는 크게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는 저당권에 기해서 저당권자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바로 뭐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그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당권자가 아닌 일반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 같은 집행 권한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경매를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하고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매 같은 걸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네, 경매에 있어서 이제 그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시기가 그 최선순위 담보물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기보다 늦은 경우에 소멸하는 이 법리는 임의 경매뿐만 아니라 강제 경매이면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임차권에 관해서 공부하니까 지금 임차권 경매에 있어서 임차권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가 소멸한다 요걸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른 대항력을 가진 다른 권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그 민사집행법 91조 3항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각으로 소멸된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대항력 취득 시기가 늦으면은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그 매수인에게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소멸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등기된 임차권만 나왔는데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인도하고 주민등록 이전 또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등기나 그다음에 주민등록 이전 중에 그 나중에 된 것에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지요. 반면에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그 순간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지만 그 점이 다릅니다. 대항력 취득 시기가 조금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죠. 이 경매 시에 배당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예, 일반 채권자니까 저당권 채권자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해서 이제 순위대로 자기가 이 저당권보다 먼저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먼저 받느냐 나중에 그 후순위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차권 중에서 등기를 하면은 등기한 임차권자는 앞에 말씀드린 그 대항력도 가지지만은 이런 우선 변제권도 당연히 가져요. 그런데 그 주임법하고 상임법에 의해서 대항력을 취득한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은 거기 플러스 그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대항력권만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정일자 안 받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도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사 자기가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이 경매에서의 매수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에이 나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낼래 하면서 그 경매 대금에서 자기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최선순위 저당권자 등보다 우선해가지고 대항력 취득 시기가 먼저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그러면은 그 임차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 결과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이건 이제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 이제 배당금을 나눠주죠. 그걸 이제 배당표가 확정돼야지 나눠주는데, 그래서 배당표 확정 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임차권은. 근데 요 사람들 중에 그 배당 금액이 자기 보증금액보다 적으면은 이 사람은 그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머지 금액을 보증금으로 해서 임차권은 존속을 해요. 예, 전부 다 받을 수 있으면 그때 소멸하지만은 배당표 확정 시에. 그리고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자들의 임차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부 다 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소멸합니다. 네, 그 경매 절차 매수인은 그 매각대금 완납 그 순간에 또 자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등기는 이제 나중에 됩니다. 촉탁에 의해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소멸된 사람들 중에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우선 변제권 자기 순위에 따라서 배당 금액 중에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그 매각대금에서 받아낼 수 있죠. 금액을. 물론 전부 다 받는 경우는 드물죠. 왜냐하면 채권자들의 채권 액수가 매각대금 액수보다는 더 많은 경우가 보통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우선 변제권 순위보다도 더 먼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사람, 뭐 저당권 설정 일자가 더 먼저랄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경우보다는 또 후순위가 되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렇더라도 우선 변제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뭐 등기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또 주임법이나 상임법상의 대항 요건만 취득하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않아 가지고 그 대항 요건의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여 가지고 경매로 인해 소멸될 운명, 임차권이 소멸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자신의 보증금 받아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돼야 돼요. 그래야지 집행 권한이 생기고 그것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럴 때는 경매 절차는 다 끝나버린 경우가 많겠죠. 배당 요구도 일정한 시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겠죠. 네, 배당 요구, 이걸 이제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하는데 민사집행법 8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예, 매각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매가 열리는 날이죠. 예, 경쟁 매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날에 할 테니까 입찰할 사람 와라 해가지고 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매각자가 결정이 안 되면 또 다른 매각기일이 열리고 그러는 거죠. 그걸 유찰됐다고 하고. 예. 예, 임차인이 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함과 더불어 또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은 그 자기가 임차인으로서 지위도 주장할 수 있고, 또 전세권자로서 지위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이제 최선순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전세권 설정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나 압류 등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목적물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하나,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하나, 뭐 압류 등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같은 종류. 그 중에서 제일 먼저인 거, 그걸 이제 최선순위, 그게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제일 먼저면 최선순위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제일 먼저면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은 또 저당권 설정 등기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인 걸 최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순위가 의미가 있는 경우는, 왜냐하면은 그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가 대항력 취득 시기가 최선순위의 그 다른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는 빠르더라도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보다는 늦으면은 그건 소멸하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최선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에는 최선순위인 경우에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배당 받지 않고 그냥 그 대항력을 유지할 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전세권 설정 그 최선순위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전세권이 아니라 뭐 저당권자나 그다음에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는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경락이 되면 소멸합니다. 경매 대금이 완납되면은. 자, 이제 임대차 보증금 보겠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임대차 관련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또는 다른 유가물, 가치가 있는 물건이란 뜻이죠. 예, 임대차가 종료해서 이제 목적물을 반환할 때 채무액을 공제하고 이 보증금도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자는 동시행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매매에서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아도 차임이 존재하면은 임대차는 유효하게 성립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의 종된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예, 보증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수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면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 중에 한 조항으로 넣어도 그것이 보증금 계약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보증금은 이제 권리금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나 또는 임차권 양도에 수반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임차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유가물을 말하죠. 그래서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그 다음에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대가 또는 뭐 이용 대가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권리금은 그 보증금과 달리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증금이 교부가 되면은 목적물 반환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금으로 충당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뭐 이런 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죠. 그래서 차임 같은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임차인은 그거 보증금으로 충당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그거 보증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연체 차임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여전히 차임의 그 연체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해서 이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은 연체 차임이나 뭐 손해배상 채무나 이런 임대차 관련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임대인이 충당 의사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증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이제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가 통지가 되거나, 그러니까 임차인이 자기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뭐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했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하거나, 그다음에 또는 그 법원에 의해서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압류되거나 또는 전부돼서 그 결정문이 송달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한 공제 대상 채권이 있을 수 있죠. 목적물 반환 전까지. 예, 그런 채권은 여전히 그 충당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제하고 나머지만 그 양수인이나 전부 받은 사람 채권자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아니라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경우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639조 2항에 의해서. 그런데 이 보증금도 담보의 성격을 갖지만은 판례는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존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당연히 갱신된 임대차 보증금으로 효력을 유지하지요. 예. 그래서 임대차가 이제 종료했는데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보증금 반환해 달라는. 예. 그 소송에서 증명 책임, 증명 책임, 어떤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그 보증금 반환 청구의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증명 책임을 집니다. 청구 원인 사실이 뭐가 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를 지급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다는 사실. 요 세 가지 사실이 입증하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그 보증금, 그 입증된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사실을 청구 원인 사실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사실 중에 하나라도 그 존부가 불명하면은 그건 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증명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이 있느냐? 공제 대상 채무, 차임을 뭐 5개월간 차임 한 달 차임이 50만 원인데 그게 5개월간 밀렸습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공제 대상 채무의 존재, 그 다음에 액수 5개월간 밀렸다는 거고 한 달 차임이 50만 원이다. 요거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5개월간 밀렸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은,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또는 5개월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명확하면은 이게 임대인에게 불이익하게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그 의미입니다.